노동탄압 중단하고 현중자본 각성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현중자본 각성하라. 현중자본 각성하라. 네. 구조조정 박살내고 고용안전 쟁취하자. 구조조정 박살내고 고용안전 쟁취하자. 고용안전 쟁취하자. 네. 네,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그 사연을 우리가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회사와 노사 관계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제가 시기적으로 볼 때 여기 마냥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제 역할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조합에 복귀해서 남은 임기 동안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자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처지가 노동조합이 없던 87년 이전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증거입니다. 울산시의회 의사당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김진석 수석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취지와 불볕 더위에 혼자 벌이고 있는 옥상 농성장에서의 생활, 회사와 노조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위에 있는 농성자가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게 자의적으로 본인이 저렇게 건물을 쳐놨습니다. 이걸 이제 저리 내려가지고 저기서 묶어주면 이제 땡겨 올려서 이제 여기 저 계단으로 이게 바로 내려가면 저 계단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줄이. 그럼 이제 거기서 묶으면 경찰이 지금 딱 있다가 보내. 이제 와서 딱 보고 경찰이 이제 계속 있는데 이제 한 며칠 전부터 이제 경찰 차량을 대치 안 하고 일반 이제 뭐 청원 경찰 비슷하게 그 차량으로 대치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잘 모르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주로 올라오는 게 뭐예요? 그 신문, 뭐 이제 도시락 이런 건 저쪽으로 올라오고요. 신문, 아니면 필요물품 같은 거, 생필품. 생필품 이런 거 꼭 내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주로 먹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올려주는데 그 위에 제가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이런 편입니다. 낮에 또 올 때는 이 열이 아지랑이가 봄에 아지랑이 피듯이 이 바람이 불으면 후끈후끈한 바람이 부는 그게 이제 못 견디겠다. 이게 이렇게. 예. 뭐 이걸 계속 하는데도 이 속이 다 타졌습니다. 예. 근데 겨울 또 영하 또 내려가고 이제 뭐 이렇게 할 때까지 뭐 안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또 이 바람이 또 심하게 불 수 있거든. 글쎄요, 저 뭐 언제까지 있을지는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원하는 이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벼락치고 할 때 안 겁났었어요?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엄청 이 피레침 밑에 있는데. 그때는 뭐 숨어 있었어요, 약간 옆에. 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뭐 숨어 있을 데도 없고 여기 뭐 비가 온다 해도 제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뭐 여하튼 요것이 이제 아까 그 깃발이 이제 잘 저기서 잘 보이지 않으니 그걸 이제 내리고 동시에 요 시간에 이거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올렸다. 예. 여기는 그래가지고 편하게. 오늘 며칠째죠 오늘이? 오늘이 81로 기억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 아이고야.
9월 1일 날이 100일째 되는. 네, 저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아, 계산도 안 해보신데. 네. 그 시각하는 거는 뭐로 그러십니까? 여기는 뭐냐? 아, 이제 신문 같은 거 하고 이제 해서 이걸 좀 봐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올려주시네요. 지금 예, 이 소식지는. 예, 이제 뭐 제가 부탁도 하고 이제 또 좀 올려주고 이제. 그 신문도 올려주시고. 예. 그러네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 제가 이 조합원들이나 여기 우리 활동하는 분들은 아직 표현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네. 이 사람이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참 이 뭐 뜨겁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혼자서 있는다는 게 저는 이렇게 한 오랫동안을 총각계를 제외하고 아, 처음 해보셨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 특히 이렇게 좀 확 튄 공간이라면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죠. 가족들은? 예, 여기 제가 5월 25일 날 이제 여기로 올라왔는데요. 그 한 3번을 온 기억이 나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좀 올라 보내지 말고 그냥 뭐 내 옷가지 같은 거 이 정도는 그냥 좀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야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래도 어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2번을 요 밑에까지 여기는 못 올라오고 예, 요 밑에까지 해서 2번 정도를 올라왔던 걸 기억하고 한 번은 이제 저 밑에서 봤고 한 3번 정도 온 걸 기억나네요. 가족들하고 오래 떨어지는 경험은 있나요? 그 뭐 오래 떨어진 거야 물론 많겠지만은 또 이런 경우는 조금 틀리니까 예. 근데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 그랬어요. 이거 갑자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휴가를 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비쳤다니까 그 뭐 당신이 조합 활동하면서 말이지 무슨 한 달 동안이나 뭐 이렇게 여기 올라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올라온 게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일 힘든 거는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또 근데 그런 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다는 데 대해서는 물론 그 당사자인 집사람들은 그렇고 다 똑같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 자체는 뭐 여기는 뭐 제가 이제 어차피 주어진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혼자서 식탁에서 밥 먹는다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안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지만 자세보요. 지금 하나를 두고 있는데 이놈이 이제 장가를 가서 지금 살림을 꾸리고 있는데 요만한 이제 손자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하필 또 그 엊그제 고노마를 요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막 아장아장 겨우 야 그래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나도 참 저렇게 좀 철이 없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 시대적인 아픔인데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또 서울에도 있고 네. 있는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제가 다 틀리겠지만 사람이 제가 저기 서울시청 거기에 가면 거기에 고공하시는 분들도 봤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영도 그분께서 저기 쓰레기 치장 거기 굴뚝에서도 하는 걸 그때 참 추웠던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요 근래에는 저기 성내산거리 교각농성을 하는 이분들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지켜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마지막 차를 타고 이제 여기 올라왔는데 그때는 저는 다른 생각은 못 했더랬어요 솔직히. 그게 어떤 일 없다 난 요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혼자 했으니 참 이렇겠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건 이영도 그분 외에는 나머지는 동료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더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올라와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래요. 솔직히 지금도 그런데 저야 저기 어때 교섭 팀장하고 있으면서 있을 때 좀 머리도 복잡했고 아주 좀 생각도 깊어져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그냥 홀가분하게 내 주어진 임무를 좀 다 하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이러보니 오히려 저는 내 마음은 조금 편했는데 그 뜨거운 데서 여기 하도 안 그러고 그 조합원들이 매일 제 동무를 해주고 왔었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옵니다. 그래 그분들 이러면서 아 저게 진짜 할 짓이 아니구나. 저희 한 장소에 구분이 돼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밥 챙겨 먹으면서 내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이러지만 저분들은 자기 생계를 뿌리게 되면서도 그 반차 월차를 내고 그 집행부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그걸 보면서 진짜 힘든 거는 내가 아니라 저분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저기 교각 농성자들이 내려올 때 또 여기 있는 또 같이 두 분이서 농성 거리다 내려가셨던 네. 분도 계시잖아요. 예, 예. 그때 막 따라 내려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생각은 조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좀 갔으면 왜 이런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난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저도 그 지경례 이제 노동조합에 있지만은 그분들 식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 그 목적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난 일하고 싶다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107일 동안 106일을 하고 107일만 내려가시는데 그분들이 아무 조건도 없어 그냥 나 다음 달 9월달부터 일하게 해줘 여기였거든요. 다른 거 안 보고 그걸로 내려가는데 제가 그런 거 생각하는 자체가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은 진짜 못 해봤는데 그걸 하면서 제 아들놈이 이런 얘기는 할 얘기 아닌데 그분들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얘기 생각을 많이 해봤죠. 아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죠? 아픔이 또 아버지하고 또 아들하고의 또 그런 또 특별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그 우리 아들놈은 그 일본에 이건 또 참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이상을 이제 나온 놈인데, 근데 뭐 자기 또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게 또 척척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요 우리 또 현재 상황을 볼 때. 근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족은 있고 이러다 보니 자기도 임시라도 먹고 살아야 돼. 풀칠해도 해야 되니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저는 가끔 아들하고 한잔 이렇게 대화다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 서로 그런 것도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막상 아들놈이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새롭게 봐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내가 이렇게 욕을 하기 바람직하다. 그래야 내가 저런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그와 같이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뒤에 따라오는 혜택이 있지 않나 이런 욕심으로 지금. 저 무릎에 있는 요거는 어떻게 통증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여기 뭐 참 그 5월 25일 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갑자기 올라오고 그냥 뭐 저는 뭐 한 달 정도만 예약을 하고 내려가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때 한 6월 초로 기억하는데 비가 갑자기 막 쏟아졌어요. 그래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일상 활동을 여서 이제 펴놓고 뭘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러네. 막 부랴부랴 이렇게 주워가지고 여기 튀어들어가서 여기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게 통증이 좀 와가지고 그래야 잠깐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위험해지셨네. 예, 큰 생활하는 데는 뭐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예,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청소 깨끗하게 해서 맨발로 막 다녀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이. 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예, 뭐 보는 게 이제 그런 것밖에 없다 보니 우선 이제 뭐 날 같다고 해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죠? 안 보이니까 이제 여기 깃발 걸은 건데 깃발. 예, 어저께 이제
실제로 이걸 내렸습니다. 그래 이거 추억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또 보관. 예, 그래서 좀 보관 좀 해볼까 싶어 이제 챙겨놨어요. 그 최근 개미게이를 뭐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예. 그래 이제 뭐 보다가 말다가 그냥 또 날씨가 덥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도 잘 안 돼 그래서 예 보다가 말다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유, 이제 딸이. 제 땀이 많아져요. 여기서 이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양치도 하시고 라면도 하시고 그 일기로서 제일 힘든 게 기후로서 제일 힘든 게는 뭐 어떤 게 있죠? 제가 그 더위는 솔직히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되겠지만 그 7월 12일 날로 기억을 해요. 7월 12일 날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행 간부님들이 요거 하고 이제 요걸 특별히 또 이제 갖다 줬거든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그 양초를 이제 잘 마련했었거든요. 이거 맞아요. 예, 그래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양초를 했는데 7월 12일 날 그 저녁에 불을 켜놓고서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양초가 휴어졌어요. 막 부러져요. 열에 의해가지고. 그래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그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양초를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압수하고 이제 이거 그래가지고 8월 13일 날 첫 번째 이제 얼음을 올려주시더라고. 그래 8월 10일 그게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는데 불나면 예. 아이 덥네 나도 벌써 이게. 삭발하셨네 그죠? 예예. 그때 올라와가지고 이제 예 삭발을 했습니다. 하시고 그러네. 책도 많으시고 뭐 일지 쓰시는 예 일기를 그때 늘상 썼는데 이제 또 5월 25일 이후로는 또 별개의 이제 또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낙서 정도. 비는 새는 건 없고요. 예. 그 이걸 좀 걷었다 폈다 이랬으면 이 더위가 좀 덜한데 이걸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예, 그래서 이제 비닐을 완전히 덮어놓다 보니 그렇던데. 예 아주 좀 더 많이 더운 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로 쓰십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이거까지를 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공공건물이고 6층이고 13층이다 보니 모든 게 다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여기에서 신문을 깔고 이 비닐봉지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볼일을 보고 그러게. 그리고 이제 햇빛이 뜨거웠으니까 봉지에 쌓여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말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봉다리 해가지고 이제 테프로 이제 완전히 봉해서 이제 또 낮에는 공공건물이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그 미관상 보이 좋지 않고 그래서 밤으로 밤 12시 이후나 밤 늦은 시간에 그래 아니면 첫 새벽에 이제 밑으로 하강해서 조합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 하치장에 이제 폐기 처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먹다 남은 빈병 같은 건 저기에다 이제 수거를 해서 담아먹다니 순수한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빈병만 주고 별도로 이제 마음을 그래야 그리고 소변은 이제 그 병에다 봐서 어떻게 버릴 데가 없으니 예전엔 좀 하수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또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휴지를 좀 많이 사용하겠어요. 휴지. 그래서 휴지에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제 봉지에다 넣어서 이제 말리네. 예, 말리기보다는 이제 봉지에서 이제 처리하고 이제 요렇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극한의 이제 환경에서 견디내고 계시네. 뭐 남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실 땐 그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 여기 있어 봐도 현장에 일할 때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 현장에 일하면 대기하우스 그 배 대기하우스 밑에가 열이 많을 때는 한 60도 막 이상 올라가는데 그런 데서 저를 일을 했어요. 근데 조합원들은 지금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많이 해봐야 한 40도 뭐 오래 내릴 건데 그 정도는 뭐 견뎌야 되지 않겠냐 또 기본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조합은 걱정하시네. 예, 지금 뭐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 뭐 더운데 오시는 분은 뭐 드릴 게 물밖에 없습니다. 물밖에. 네, 저건 이제 샤워하는 물통이고요. 아, 어떤 거야? 네, 저 빗물을 이제 받아요. 아, 빗물. 네, 저게 통로가 있거든요, 저기요. 저 앞에. 요 지붕 밑에 보면은 통로가 있는데, 아, 거기 나가지고. 저기에 양쪽에 하수구 구멍이 있고, 가운데가 이래 푹 꺼졌어요. 그래, 비가 오면 이제 거기 꺼진 만큼 고입니다, 물이. 거기, 이제 저 빗자루 갖다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물이 이제 고이면 그 물로다가 이제 옆에 받아놨다가, 뭐, 샤워 좀 하고, 뭐, 이 정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경찰하고 행정 공무원 계시는 데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어요. 저분들이 이제 저는 뭐 고맙다는 말씀 솔직히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처음에 올 때는 저 부담도 되고 어떤 거리감도 있었는데 이제 한 3개월 같이 있다 보니 저분들도 이제 어떤 한 동료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쩜 대화할 상대가 그분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실상 그러다 보면은 뭐 깊숙한 얘기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가벼운 얘기 정도는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서로 이해도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 값이든 그럼 뭐 내가 여기에 저분들 말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이제 불법 점거인데 거기 뒤에 따르는 어떤 뭐 절차라든가 문제점이다 그건 뭐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제 책임이고 근데 그 위에는 뭐 스스럼없이 서로 이제 그분들도 올라오질 못한 내려다보고 이 가벼운 대화 정도도 하고 이렇게 예, 또 어떤 데 가끔은 좀 이렇게 힘들다 싶을 때는 누가 좀 안아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아, 그래. 예. 근데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는 저 격렬하게 밑에서 막아가지고 좀 몸싸움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국회의원들 올라와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좀 뭐 깊이 있는 대화는 좀 나눴나요? 근데 깊이 있는 대화라기보다는 그 여기 올라오기 전부터 그 의원님들께 노동자의 일상을 알렸고 지부장님이 예, 알렸고 또 그분들도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 노사관계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별도의 제가 요구사항은 없었고 다만 지금 이 그 중앙정부라든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노력은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조합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 이렇게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최선을 내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로 이 노사관계를 풀어달라기보다는 우리 노사관계 이렇게 보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니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감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한 적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고공농성을 하시면서 회사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저는 제 진심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4년을 이제 여기서 이제 21대부터 22대 4년을 지금 이제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와 맡아가지고 제가 작년 5월 초에 이제 상견례 시작해가지고 그게 안 풀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렵다 이보다 조선업 전체가 지금 어렵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 또 내부적으로 또 풀어야 할 일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빼고 제쳐놓고라도 이 노동조합과 회사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게 머리만 맞대고 심사숙고 진정성을 가지다 충분히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잘 안 풀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과거를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 과거에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그 집행부를 바라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행부에 공을 주면은 그런 자기들의 가졌던 그 목표가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행부에게 최대한 공을 주지 않겠다는, 그래서 조합원들로 인해 가지고 느끼게 만들고, 봐라, 너희들 아무리 민주집행부고 괜찮은 집행부를 뽑아놨다 하더라도 회사가 봐라 이렇게 말 안 듣니 뭐냐, 회사하고 협조 잘하고 회사 말 잘 듣는 집행부가 돼야 너희들도 살고 노동조합도 잘 돼가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집행부가 들어선다면은 이제 뒤에는 조합원들이 위치가 상당히 위축되겠죠. 현장에서 자기 할 말을 다 못하고. 근데 지금은 그나마 자기들이 현장에서 자기 할 말을 다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자기들이 충분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사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대화가 되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마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민주 집행부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집행부를 세워야겠다,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노사관계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경기가 어렵고 또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조선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조선 경기가 어렵고 이런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갖고 계신다고 저 아침에 전화할 때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노사관계와 별개로 이 회사에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이 고객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 배를 팔아먹고 있는데, 그 고객들을 볼 때 저 현대조금 노사관계가 저렇게 매일 불편스럽고 매일 그 싸움이나 하고 이러면 그런 걸 왜 노동조합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고 노사가 전향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한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심지어는 지부장님이 올 초부터 작년 초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부장님이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편지를 하더라도 우리 노사가 원만하고 여러분들 품질이나 뭐든 책임을 져주겠다는, 이런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지금 노동조합의 간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내적으로 발언을 할 때도 회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고공농성이 그런 쪽으로 비치게 되면 안 된다. 네, 제가 이 고공농성을 하는 본 취지는 이 회사를 어떻게 깎아내려고자, 이런 회사가 얘기할 때는 그 올라가는 자체가 벌써 회사를 깎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회사 관계가 한 1년 이상 거의 2년 막바지 올 때까지도 잘 안 풀리고 있으니 우리 자체적으로는 풀기가 너무 무리가 있다. 그러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노사관계를 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호소를 좀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 시청의 관계 당국에서 이런 걸 좀 공유를 하고 중앙정부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줘서, 최소한도 중재 역할이라도 좀 해줘서 노사관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울산 지역 경제 더 나가서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걸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좀 풀어보십시오,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바라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지, 제가 여기 와가지고 회사를 그냥 깎아내리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네. 지금 한 25분 했는데. 네. 제가 한 말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느꼈던 겁니다. 네, 제가 아주 독하다고 현장에서도 김진석이라면 저는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이렇게 이제 근데 그래 여기 올라와서 느끼는 참 바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4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때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 많은 조합원들이 이끌고 서울 상경투쟁을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그 삼보일배를 하면서 청와대 안까지 그 삼보일배를 하는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삼보일배 집회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이렇게 어려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경례에 전화 이렇게 방송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마이크에다가 그 스마트폰을 대고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하는데 그날 제가 그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참 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만 내 속으로 김진석이 니한테도 참 그런 따뜻한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아마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우리 손주와 와도 좀 애틋한 이런 기분은 드는데 참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크겠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만약에 지금 일을 다 마무리 못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조합원들한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 어떤 이 21대 집행부에 잘 못할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불과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노사 간에 이거 머리맡에 풀려면 내일에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진짜 노동조합도 각성해야 부분이 있다면 각성을 해야 되고 그 회사 또한 마찬가지고 진짜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회사가 말하는 사우 여러분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좀 원만하게 풀어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좀 이렇게 설계하는 이런 아주 성숙된 노사 관계가 좀 이렇게 그런 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유, 네. 네.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현재 노동조합에 집행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집행본 그렇다 손치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진짜로 회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 회사를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가족보다는 회사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중급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또한 또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회사가 있는 걸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사관계의 불미스러운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자꾸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도 회사에 대한 또 불신 또 회사에서 또 노동조합과 이 조합원들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성숙되게 좀 바뀌어 가지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이 어려운 이 난국을 잘 극복을 해 가지고 제가 아닌 어떤 집행부 아니면 어떤 회사 어떤 그 회사를 관리하는 경영자가 오더라도 정말로 현대 중고 하면은 타사에 부럽지 않은 그런 노사 관계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우리 조합원들 사우들이 회사에 먹고 있는 종업원들이 이 가정 생활이라든가 회사 생활을 해도 있잖아요.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이런 걸 좀 토대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책임은 나는 노동조합 저도 있겠지만은 회사에서도 그런 책임을 좀 공동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경찰관이신데요. 경찰관이신데 한 3개월 가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분입니다, 저분. 제일 대화거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조심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